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진중권 교수가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서로 이렇게 소통한다. 최근에도 통화를 했다. 진중권에 따르면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지난 총선 직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 직전의 통화는 한 2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진중권에 따르면 총선 직후니까 4월 달에 통화를 한 게 되지 않습니까? 4월 달. 그러면 그로부터 2년 전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또 통화를 했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통화한 게 처음 통화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도 이런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를 이 진중권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굳이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한동훈 좌파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한동훈이 좌파냐? 한동훈 주변에 봐라. 진중권 같은 자도 있지 않냐. 함은경은 심지어는 한동훈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함은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김경률이가 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그 다음에 좌파, 진중권 이런 자들이 계속 한동훈 주변에 있고, 한동훈은 이런 자들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좌파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라는 그 한동훈 좌파론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좌파 진중권과 결국에는 이렇게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동훈 좌파 이 주장을 해왔던 자들이 그렇게 옹호했던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좌파 진중권과 그렇게 소통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통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진중권이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진중권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좌파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당의 공천 체계를 무시하고 사적인 공천을 했다. 그 공천을 맨 처음에 누구하고 했느냐? 주변에 이런 진중권 같은 이게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맥락을 봤을 때 진중권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한동훈이 공천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말을 바꿔서 한동훈이 가까운 가족과 인척, 그런 사람들과 이거 사적인 공천을 했다. 가까운 사람과 인척은 뭡니까? 바로 한동훈 후보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 변호사, 그 다음에 그의 장인, 한동훈 후보의 장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물어봤더니 그건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정말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원희룡은 그걸 회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마치 옛날에 청담동 술자리 그 궤변 그런 걸 내놨던 김의겸이를 추궁하듯이 몰아치듯이 그렇게 했는데, 원희룡은 글쎄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고 뭐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 딴 얘기인데 원희룡 후보 뭐 건강상에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뭐 약간 피곤한 모양입니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무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주변에서 진중권이 온갖 걸 다 하고, 진중권이 심지어는 공천 작업까지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대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희룡 또는 그 친윤 세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이 그렇게 강조했던, 친윤 세력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진중권한테 전화를 해서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밝혀진 게 결국에는 최근에 진중권이 김건희 문자 논란 이걸로 내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 원희룡이 진 교수님은 그 문자 원본을
보셨나 보죠? 뭐 어디서 봤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중권이 답을 한 겁니다. 진중권이 뭐라 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봅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그동안에 이 한동훈 좌파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멘붕이 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멘탈 붕괴. 정말 황당하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통화를 가리킨 것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 이미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릅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2달 사이에 말이 180도로 확 바뀐 겁니다.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그러니 어이가 없죠.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 이상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이라는 겁니다. 한 위원장과는 총선 끼고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받은 적 없고 그러니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하겠지요. 여사님께 묻지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난 내용이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 180도 물구나무 선 이야기가 나온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수호, 옹호 이런 것들을 해보았던 이 친윤 세력들, 찐윤 이자들은 정말로 이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일 겁니다.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권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좌파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궤변, 그거 정말 우리 국민들 수준을 갖다가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한길을 옆에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중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진중권 스스로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 자기를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장장 57분 이상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여사님인데 이 여사님께 그런 걸로 갖다 물어야 된다. 한동훈이 만약에 진중권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한동훈이 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진중권이가 반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 첫째는 이철규입니다. 이철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철규가 6월 중순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한동훈 주변에 함은경이가 있고 김경률이가 있고 진중권이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상당히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한동훈이는 좌파다. 뭐 이런 취지의 뭐 매경 기사가 있었다가 금방 내려갔다. 그것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이철규가 이제 그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이후 많은 분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 당원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이게 바로 진중권, 함은경, 김경률입니다. 근데 함은경은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도 보셨지만 전혀 한동훈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국내에 오게 된 과정도 한동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 마포구에 공천을 받은 것도 이철규가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함은경은 한동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정 후보 한동훈을 가리킵니다.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참 그 정체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 확신할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볼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닌 분들 누굽니까? 바로 김경률, 진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동훈 옆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옆에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옆에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진중권 좌파가 있고 김경률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위험해. 한동훈은
믿을 수가 없어. 한동훈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저러고 있느냐라고 이철규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인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이 진중권 좌파 이철규가 그렇게 걱정하는 좌파 진중권과 57분 이상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통적인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닌 진중권과 같은 그런 사람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진중권의 그런 조언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 우려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철규는 지금 대체 누구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철규는 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이철규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 좌파론, 한동훈 정체성 불분명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철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김한길이를 옆에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되며 진중권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는 김건희 여사는 대체 무엇인가? 이철규는 자기가 무슨 보수 간별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판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또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뭐 한동훈을 향해서 벨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주 쓰는 얘기가 바로 이 한동훈을 갖다가 뭐 얼치기 좌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당을 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건 주장이라고 봐도 그게 일종의 음해라고 해야 될까?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6월 30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딱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총선 참패의 주범. 이거는 바로 한동훈을 가리킵니다. 또다시 얼치기 좌파들. 얼치기 좌파 누굽니까? 바로 김경률, 진중권을 가리킵니다. 얼치기 좌파들 데리고 대통령과 다른 길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준표는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느냐?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여기서는 대체 얼치기 좌파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률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근데 김경률도 그럼 한동훈이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홍준표 대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홍준표의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그룹들은 대체 그 무슨 일을 하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치기 좌파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진중권의 그 실명을 적어놨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네요.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네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진중권이 그 김건희 문자 논란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했던 걸로 이제 전당대회까지 진중권이가 개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바로 홍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참 당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정작 진중권한테 그런저런 내용을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현재 미국 하와이에 있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체 이 진중권과 같은 얼치기 좌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 그래서 이 김건희 문자 논란 이런 것도 그 전에 먼저 이 진중권한테 알려준 사람, 논란이 아니라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 내용을 진중권한테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럼 홍준표 시장이 공격을 하고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하고 홍준표 시장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한동훈입니까? 진중권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장예찬이라고 뭐 쥐가 무슨 마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양아들이라도 되는 것 마냥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쥐가 호가 호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호가 호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지금 현재 뭐 정치 평론가식으로 글쎄 장예찬을 누가 정치 평론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김건희 여사의 무슨 메신저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만 하면 맞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 갑자기 요새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 이 진중권이 한동훈 편에 있다 이걸 놓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후보에게, 여기서 말하는 한 후보는 한동훈입니다. 확고한 보수 정체성이 없는데 진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들만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왜 보수는 안 보이고 진보만 있냐고 당원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장예찬이는 어디 방송 나와서 나는 어디 언론 매체에 인터뷰에서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가 그렇게 추종하는, 자기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김건희 여사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보수는 안 보이고 진보만 있냐? 왜 좌파만 주변에 있느냐? 왜 얼치기 좌파들과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체 그 누구한테 좌파론을 얘기합니까? 아니 그 진보의 오야부한테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들이 아니라 저는 이거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철규라고 한 적도 없고 홍준표 시장이 호가호위한다고 한 적도 없고 장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호가호위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들어서 이제 호가호위를 입에 달고 있던데, 어쨌든 왜 이런 장예찬 같은 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모 자처를 하고 다니고, 왜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 노릇을 하고 다니고, 왜 이렇게 정말 궤변과 같은 논리도 하나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 부부의 그런 대외 신인도라고 할까? 아니면 이런 호감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예찬이가 도대체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굽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부부가 이런 자들, 자기를 팔고 다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왜 쳐내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대체 김건희 여사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왜 이렇게 여기저기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여주고 그렇습니까? 전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최재형이하고 카톡 나눌 때 보완 했지 않습니까? 잘못 쓰긴 했지만 보완을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 얘기가 잠깐 샜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이 한동훈 좌파론을 얘기해왔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플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할 텐데 왜 진중권이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중권과 아무 문자도 안 보냈다고 하는 그 한동훈한테는 뭐 맨날 틈만 나면 얼치기 좌파들 데리고 와서 우리 당을 먹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할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알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 채널을 많이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또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 또 구독자가 그 사이에 좀 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어휘력이 짧아가지고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